인류의 위대한 자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입니다. 자연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주의 신비에 도전합니다. 1억 년 지구의 비밀을 간직한 곳, 화성시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인시스의 고향.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화성시가 최적지입니다. 지역사랑 캠페인. 이 캠페인은 화성시와 함께합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위조 제작된 명품 지갑류를 대량 유통시킨 업자를 적발했습니다. 배우 이시영이 국가대표를 목표로 인천시청 복싱팀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산중앙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인천시 소식입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가 다양해지는 화재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화재 원인이 합선이나 누전 또는 자연 발화나 담뱃불 같은 단순한 이유가 많았지만 현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그 원인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도부터는 실수로 화재를 발생한 사람이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률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 수 있는 상황.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광해 화재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감식과 감정을 통해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화재조사팀은 소방안전본부의 3명, 그리고 각 소방서의 6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방서 인원을 축소하고 본부 내 인원을 10명으로 보강해 운영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현장조사 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방안전본부는 특별사법경찰반도 편성해 소방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우 이시영이 국가대표를 목표로 인천시청 복싱팀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1일 배우 이시영이 인천시청 복싱팀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이시영 선수는 앞으로 오는 10월 인천시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여자복싱 종목에 인천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분들에게 눈을 스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경기할 수 있도록 정말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이시영 선수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도 겸하고 있어 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복싱팀 생활을 위해 집도 인천으로 옮길 정도로 열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우리 인천에서 인천시 체육회 소속으로 연습과 기량을 닦아서 국가대표 선수로 선출이 되고 선발이 되고 나아가 내년 아시안게임 때 큰 활약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인천시 체육회는 이 선수가 인천시청 복싱팀과 동일한 운동량을 소화하고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연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31일 가진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환담에서 오는 5월 개최되는 세계인권포럼의 기조연설을 제안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참배를 하고 민주 영령의 묘를 찾았습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환담회에서 광주시는 수치 여사가 오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세계인권포럼의 기조연설을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15년 하계 유대회를 에픽대회로 개최할 예정이며 에코대회 참석자로 유엔 사무총장, IT 연설자로 구글 부회장, 그리고 평화의 연설자로 수치 여사를 유엔에서 추천해왔다며 서면으로 승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치 여사는 초청에 감사하며 지금 바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추후 답변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며 광주와 버마 민주화 운동의 끈이 더 강해지기를 바란다며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5.18 민주묘지에는
미얀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관계자 등 미얀마인 40여 명 등 200여 명의 환영 인파가 수치 여사를 맞았습니다. 수치 여사는 민주의 문 앞에 마련된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으며 추모 광장에서 분향 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최초로 숨진 농아인 김경철과 만상의 몸으로 계엄군이 총을 맞고 숨진 최미애 씨, 도청에서 진압군에 맞서 최후까지 싸운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묘를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이후 추모 광장 한켠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예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추념 식수를 진행했습니다. YBC 광주방송 정용균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시청 2월 원례조회가 김성기 시장과 300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원례조회에서 김성기 평택시장은 2013년 새해 업무와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고덕신도시 1단계 사업 3월 조기 착공과 한박산 중앙공원 확장 조성 등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규모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해 평택시의 건전 재정 달성 노력에 대한 격려와 야간 민원실의 확대 운영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설 연휴 비상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지난 1월 한 달간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위조 제작된 명품 지갑류를 대량 유통시킨 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성남 등 주택가 3군데에 비밀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제조한 후 서울 강동구 암사동 비밀창고에 완제품을 보관하면서 동대문 시장 등 도소매 업자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조원단이 항마등에서 밀수돼서 국내에서 짝퉁 지갑을 제조,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미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단속 기관에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제조책과 재단책을 별도로 공모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모든 원단이나 어떤 금속 부자재를 다 공급을 해주고 자체 제작한 것을 다시 매입해가지고 비밀 보관 창고에 은닉한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수법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적하는데 약간의 좀 애로점은 많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압수한 위조 상품은 루비통 지갑이고요. 지갑류입니다. 지갑하고 명함지, 키홀더 종류고요. 총 압수한 거는 약 4,100여 점입니다. 정품 가격으로 해서는 약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압수된 물품은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폐기 처분 또는 대가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는 정봉훈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립 오산 생명숲 어린이집 기부 체납식을 가졌습니다. 시립 오산 생명숲 어린이집은 지난 2011년 11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공모에서 오산시가 당선돼 문을 열게 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선정된 오산시는 지난해 7월 세교 1지구 고인돌 공원 부지 일원에 자연 속의 친환경 어린이집 건립 첫 삽을 뜨고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날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이시영 이사장을 대신한 정봉훈 상무는 기부 체납 기증패를 오산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출산, 보육, 시범도시인 오산시의 가장 큰 규모로서 건립비 27억 원, 교재 구입비 4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한편 오산시장은 평균 연령 30.7세다운 젊고 힘있는 오산시 민선 5기 핵심 정책 가운데 모범적인 보육도시 구현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는데 시립 오산 생명숲 어린이집 건립으로 양질의 무상 보육을 할 수 있어 저출산과 보육 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경기 남부지방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오산중앙시장에서 지난 28일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8일은 5일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설 준비를 위해 중앙시장은 매우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종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참가한 20여 명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무료로 나눠주며 상인들과는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는 설을 맞이해 싱싱하고 품질 좋은 제수용품들을 싼 값에 판매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수용품은 값싸고 또 품질 좋고 또 이용이 편리한 우리 전통시장에서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사랑해 주실 때 우리 시장도 더욱 발전하고 상인들도 또 행복이 넘칩니다. 한편 오산중앙시장은 지난해 6월 한신대학교와 일시장, 일대학 자매결연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특화사업 프로젝트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전국 2위,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는 열린 현장 행정을 실천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읍면동 연두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안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해 4월 개소한 후 안성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주 기자입니다. 안성시장은 1월 22일 안성일동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읍면동 방문에 나섭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15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정 성과와 2013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생생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께서 갑갑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과 귀를 모두 열고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과의 상호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소통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정 추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안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2012년 4월 23일 개소한 후 안성시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후 범인검거, 범죄의심자 신고 등 영상정보 제공으로 범죄 처리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반면 주요 범죄 발생률은 감소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관내 우범지역,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반범용 CCTV 173대를 설치했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28개소에 110대의 지능형 CCTV를 중점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했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이현주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예비 기업인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학교가 개설됐습니다. 전라남도 정보화 마을의 설 명절 특판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남 여성프라자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희망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학교를 운영합니다. 창업 마케팅, 창업 비즈니스 모델링, 현장 견학 등 창업과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사회적 기업 창업학교를 개설해 예비 사회적 기업 10곳을 지정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는 여수돌산 갓김치마을, 광양 백학동마을 등 38개 정보화 마을이 참여해 220가지 농수산물과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번 특판 행사는 시중 가격보다 30% 싸게 판매했으며 인터넷 전자상거래 6억 8천만 원, 도청, 직거래 장터 1억 7천여만 원 등 모두 8억 5천2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